그러면 세종과 집현전이 어떤 활약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교과서에는 주로 문화 파트에 적혀져 있는 내용인데요.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세종하면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업적이겠죠? 바로 우리들의 소리를 이용해서 만든 우리들만의 문자, 훈민정음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한글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바로 백성을 위한 뜻과 소리라는 의미에서 원래 정식 명칭은 훈민정음이라고 지어졌어요. 그래서 당시 세종이 백성들이 글을 못 쓰는 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또 애민정신을 발휘해서 만들어진 가장 대표 업적인데요. 그럼 왜 훈민정음을 만들었느냐? 만들 수밖에 없었겠죠? 당시 우리가 썼던 문자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때 썼던 문자가 바로 한자인데요. 원래는 중국의 문자이지만 우리가 빌려와서 우리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죠. 근데 문제는 이 한자가 여러분 지금 한문 공부하면 아시겠지만 너무 어렵단 말이야. 진짜 너무 어려우니까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 문서에 내용이 적혀 있는데도 백성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낚이는 일이 너무 허다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내가 관아에서 쌀을 3월에 2kg 빌렸어요. 그래서 갚을 때는 3kg로 갚으세요. 적혀 있단 말이야, 문서가. 그래서 이걸 갖고 가고 백성이 3kg 들고 갔는데 그 관리가 뭔 소리냐? 너 20kg 빌려갔다 30kg로 내라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야. 나는 못 읽거든. 까막눈이거든. 그래가지고 한자 때문에 억울했던 백성들이 되게 많았고요. 나름대로 근데 우리나라가 똑똑한 사람들이 워낙 많았잖아요. 위인들 중에. 세종대왕만 이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예전에도 학자 한 명이 한자 너무 어려워. 나름 개량했던 문자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문자가 바로 이두라는 문자예요.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네. 통일신라 시대 설총이라는 학자가 나름대로 너무 쓰기 어려운 한자를 개량해서 만들었던 문자가 이두인데요. 근데 이게 더 어려워. 이두 심지어 지금 다 해석 못해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둘 다 그닥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진심 일반 백성들이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문자가 필요했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훈민정음인데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바로 이때 세종대왕의 업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학습지를 한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랬으면 이 학습지가 전부 한자로 채워져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일제강점기 거치면서 일본어였을지도. 끔찍한 일이죠, 얘들아.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쉽고 편리한 문자를 쓸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처음 만들어진 문자입니다. 너무 낯설어요. 심지어 당시 지배층이던 양반층은 감히 중국의 훌륭한 문자인 한자를 두고 어찌 이런 천박한 언어를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집현전 내에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엄청 반대가 컸기 때문에 이 언문이라고 불리면서 이 훈민정음이 되게 미움받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종대왕이 이러한 선입견을 타파하고 백성들이 최대한 많이 이 문자를 썼으면 좋겠는 거야. 문자란 건 써야 기록에 남고 기억에 남는 거거든. 그래서 관련된 책을 여러 개 만들어요. 대표적인 게 조선왕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용비어천가. 자고로 옛날부터 이 용이 상징하는 게 왕이잖아요, 왕. 그래서 임금에 대한 이야기 해가지고 용이라는 글자를 집어넣은 거야. 참고로 용비어천가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육룡이 나르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거기서 그 유아인 씨가 주인공인 육룡이 나르샤 드라마 제목이 나오기도 합니다. 유명한 책이 용비어천가고 자세한 설명은 교과서에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고요. 뿐만 아니라 그 세종대왕이 고민을 해보니까 지금 이건 백성들이 써야 될 문자잖아. 백성들은 아직 조선이 세워진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조선에서 아무리 유교국가에도 아직 마음으로는 불교가 좀 더 익숙했거든. 그래서 세종대왕도 친숙하고 관심 있는 걸로 책을 써줘야 백성들이 읽을 거란 말이야. 불교에 대한 또 노래를 책으로 만들어요. 이게 월인청강지곡이야. 요것도 실은 지배층들한테 욕 많이 먹었어. 유교국가에서 불교책 만든다고. 근데 세종대왕은 불교에 굉장히 좀 관용적인 편이었거든요. 왜냐면 당장 자기 형이었던 효령대군이 스님이었잖아요. 내가 저번에 얘기했었죠. 그래서 세종대왕은 불교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요런 책자 만들고요. 하지만 신하들의 말도 일리가 있어요. 소통대왕이라고 했죠. 유교국가인데 유교와 관련된 책도 있어야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만들어진 게 삼강행실도.
조선의 여러 가지 유교적 덕목에 맞게 행동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만든 이야기집인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백성들의 행실이 삼강에 어울리게, 왜 삼강오륜이라고 하잖아. 그런 것들을 훈민정음으로 읽기 쉽게 풀이한 거야. 심지어 이 삼강행실도는 어렵고 딱딱한 유교적 윤리가 백성들한테 쉽게 다가갔으면 하는 마음에 끝에 도라고 돼 있잖아요. 그림까지 넣어요. 그래서 약간 동화책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한글과 그림, 사파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백성들이 널리 읽게끔 만들었고요. 게다가 가장 우리가 쉽게 문자를 빨리 익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 시험입니다. 관리 선발에 훈민정음을 활용하는 모습도 보여요. 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당시 훈민정음은 저 높으신 지배층들의 입장에서는 천박한 언어일 뿐이었기 때문에 아무 관리 선발에나 쓰는 건 아니고요. 하급 관리, 그러니까 저 밑에 뭐 지방 향리 아전이라든가 아니면 기술관 뭐 이런 종류 여기에서 훈민정음을 활용해서 선발하는 모습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문자도 나왔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이 조선 세종이 읽을 만한, 세종에게 어울리는 여러 가지 또 책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일단 우리 앞에 있던 고려의 역사를 세종은 연구하기 시작해요. 자, 고려사라는 책을 만들게 되고요. 근데 고려가 500년이란 긴 역사를 가졌잖아요. 너무 긴 거야. 그래서 중요한 하이라이트만 좀 골라서 요약집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추가적으로 만든 게 고려사 저료라는 책이 되겠고요. 그래서 고려의 역사에 대한 책을 세트로 만듭니다. 특히 우리 조선은 역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겼던, 그래서 조선왕조실록도 만들었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제대로 연구해야 우리 조선이 고려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고려사 저료를 통해서 앞의 역사를 공부하고 반성하는 그런 모습 보이게 되고요. 특히 고려사 저료가 상당히 좀 훌륭하다고 칭송받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내가 지금 새로 나라를 세운 이제 얼마 안 된 임금이야. 그럼 우리나라가 훌륭하다라고 묘사를 하려면 앞에 나라가 훌륭하다고 적는 게 좋을까? 못났다고 적는 게 좋을까? 그래서 좀 못났다고 적어야 비교를 하면 조선이 더 훌륭하게 비춰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종의 마음에서는 충분히 고려를 되게 안 좋은 국가로, 못된 나라로 묘사를 할 법도 한데, 세종은 가급적이면 고려를 최대한 현실적으로 사실 그대로 반영하려고 애를 많이 썼다고 해요. 물론 고려 말미, 이제 마지막에 멸망하는 때에는 좀 어쩔 수 없겠죠. 그래야 조선의 정당성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좀 못나게 그린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새로운 나라의 임금치고는 상당히 사실적인 역사를 만듭니다. 굉장히 존경스러운 부분이고요. 또한 앞에서도 언급했던 삼강행실도 훈민정음과 그림을 활용해서 성리학적 질서에 맞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소개를 했어요. 보이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백성들에게 더 중요한 것, 또 애민정신 발휘하시는 거야.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거든. 근데 우리 조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백성의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직업은 뭐게? 그쵸, 농사겠죠. 농민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합한 농사 짓는 책을 만들게 됩니다. 이 책을 농사직설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농사직설 진짜 엄청난 책이에요, 여러분. 원래 이전까지 뭐 세종도 포함이지만 이전까지 우리는 항상 우리보다 앞선 뭔가 기술을 가진 나라, 중국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모든 뭔가 나라를 발전시키는 그러한 기술에는 중국 걸 적용을 한단 말이야. 농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농법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들여온 농법을 사용을 하는데, 세종이 보니까 좀 아니야. 우리는 중국과 기후도 다르고 지형도 다르고 땅의 뭔가 흙 종류도 다르고 자라는 곡식도 다르고 상당히 여러 가지가 다른데 중국 걸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주로 농사가 가장 잘 되는 남쪽 지방, 흔히 삼남지방이라고 부르는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지역에 집중적으로 농사 잘 지는 농민들한테 직접 이야기를 따와요. 인터뷰를 다 해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요렇게 하니까 농사가 잘 지어지더라. 그런 입담을 다 모아놓은 거야. 그게 농사직설이란 책이거든요. 얼마나 실제 적용하기 좋겠어요. 실제 내 옆 동네 사람이 농사 짓는 방법으로 이야기가 소개돼 있다 보니까 이게 전국에 보급되면서 우리나라 농사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옛날에 비해 훨씬 더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줬던 책, 농사직설이고요. 근데 잘 먹고 잘 지내도 사람이 또 살다 보면
아픈 날이 있어요. 그런 또 날들을 대비해서 백성들 아프지 말라고, 아프더라도 싸고 쉽게 약 구하라고 향약집성방, 향자가 들어갔죠, 여러분? 우리 고향 향촌에 있는 약 쓰라고, 비싼 중국 거, 일본 거 약 쓰지 말고 그렇게 만들어진 책이 향약집성방이고요. 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병을 치료할 때 이것저것 잡다하게 뒤지지 말고 요거 한 권 보고 게임 끝 하라는 거야. 모든 의료 기술을 정리했던 의방육치예요. 이게 우리 동양 최대의 의학사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청난 책들 다, 근데 여러분 살펴보면 대부분이 백성의 삶을 발전시키기 위한 그러한 책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역시 우리 세종, 백성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민본주의 임금이자 애민정신의 임금이구나 라는 거 또 한번 확인할 수 있겠네요.